방광염은 근데 또 재발해서 병원 오는 경우가 많아요. 방광염 자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왔구나. 속은 계속 마렵고 손 볼 때 찌릿하고 아랫배 뻐근하고 심하면 피가 나오기도 하고 1년에 서너 번씩 약 먹으면 나았다가 또 오고 또 시작이구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방광염이 재발하는 이유와 재발을 무조건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급성 방광염은 95% 이상 증상이 비슷해요. 한번 걸려보시면 다음에 재발할 때도 본인이 진단 가능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갑자기 소변 볼 때 찌릿하게 아프고 뻐근하게 배가 아프거나 소변이 자꾸 마렵고 심하면 피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항생제 드시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느 과에서나 치료를 받습니다. 내과를 가시거나 산부인과 가시거나 방광염 약을 드시면 잘 낫는 경우가 많죠. 재발된 경우에는 스스로가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집에 남아있던 항생제를 드시거나 약국약을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잘 안 듣네, 증상이 더 심한데, 아니 피가 좀 많이 나와, 이러면서 검색을 하시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꼭 비뇨기과를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급성 방광염 초기에는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하든 잘 듣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재발되는 경우에 대책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피할 수 있고 만성 방광염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럼 방광염이 왜 오느냐에 대해서부터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방광염의 가장 흔한 균은 대장균인데요. 간혹 생리 전후에 질염균이 동반되거나 성병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장균이 원인균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방광염이 반복될 때 새로운 균을 계속 얻고 있을까요? 아니면 있던 균이 다시 활동해서 병이 생기는 걸까요? 저희 병원에서 방광염이 잘 치료돼서 이제 그만 오셔도 됩니다 하는 환자분들도 그 상태에서 균이 완전히 박멸됐다고 생각해서 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박멸할 이유도 없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균이 있다고 해서 꼭 병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균 상태가 아니잖아요. 손에도 발에도 균이 많아요. 하지만 병이 생기지 않죠. 그건 우리 몸에 면역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균이 있다고 해서 꼭 병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경우에 균이 비활성화 상태로 있다가 어떤 조건이 맞으면 활성화 상태가 돼서 병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추우니까 콧물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도 코 점막에 균이 있죠. 다만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활동을 안 할 뿐이에요. 하지만 추워진 조건을 만나면 코 속에 있는 균들이 활동을 하면서 콧물이 생기는 겁니다. 방광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균이 활동하면서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피곤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방광염이 옵니다. 피곤하다 의미는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단순히 체력적으로 힘든 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방광염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광염의 치료는 어렵진 않은데 재발되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생활 패턴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광염이 오는 원리를 이해시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원인은 내 생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바꾸셔야 그 괴로운 방광염을 벗어날 수 있다. 평소에 물을 좀 많이 드셔라. 체력을 좀 키우셔라. 그리고 크랜베리 영양제를 좀 드셔라. 이 정도를 환자분께 권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환자의 역할만 강조해 드리는 거고, 당연히 병원에서 만성 방광염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방광 면역 치료라고 합니다. 거창한 것 같은데 거창하지는 않고요. 3에서 6개월 꾸준히 약을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유산균 느낌인데요. 하루에 한 번씩 식전에 아침에 드시면 꽤나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 치료를 받아보면 물론 100% 효과를 보는 건 아니지만 7, 80% 이상의 환자분들에서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광 면역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번엔 좀 지나가던데? 아니면 좀 약하게 오던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방광염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왔구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약하게 그냥 넘어간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방광이 면역력을 가져서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내 생활에 신경을 쓰고 꾸준히 약을 드시면서 방광 면역에 신경을 쓰면 방광이 힘을 얻게 되고 결국 방광염이 자주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재발성 만성 방광염의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치료로 해결이 안 되면 2차 약제도 있고 방광에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방광염이 왜 오는지 이해를 하시고 내 생활 패턴을 좀 점검하시는 겁니다. 내 생활에서 어떤 면에서 나를 피곤하게 하는지 꼭 점검해 보시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것이 방광염 재발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방광염이 자꾸 재발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 생활에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방광 자체가 균을 이길 힘이 약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생활을 점검하면서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재발성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방광염이 반복되고 있는데 병원에 가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비뇨기과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예방하기에 적합한 치료 및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질환만 본다, 그래서 깊다, 제한비뇨기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